인류가 남긴 최초의 예술, 바로 암곽화죠. 수만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위대한 유산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엄청난 가치와 또 비극적인 현실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의 손길이 닿기 전 이 선사시대의 암각화들은 정말 수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의 품속에서 완벽한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작품들이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술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게 불과 15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딱 그 짧은 시간 만에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그냥 오래된 그림인데 왜 이걸 인류 최초의 걸작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 엄청난 예술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 아시죠? 그 피카소가 라스코 동굴 벽화를 딱 보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이미 모든 것을 발명했다고 했어요. 와, 이건 그냥 원시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현대 예술의 모든 기법과 개념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런 극찬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그 시간이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8만 년 전의 기하학적 무늬부터 2만 년 전 라스코 동굴까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어떤 문명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인류는 이렇게 위대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암각화는 절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글자가 없던 시절에 이게 바로 역사책이었고 종교 경전이었고 또 우리 조상들과 소통하는 창구였던 거죠. 말 그대로 바위에 새겨진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연약한 그림이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동굴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지하 밀폐 상태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동굴이 바깥 세상이랑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서 내부의 온도나 습도, 공기 같은 게 수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타임캡슐이었던 셈이죠. 자,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 꽉 닫힌 동굴은 모든 게 안정적이니까 그림이 완벽하게 보존되죠. 근데 오른쪽 우리가 드나들면서 열린 동굴은요. 온도, 습도가 널뛰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지켜온 균형이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비극적인 역설의 시작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고 모두가 환호했는데 바로 그 발견이 이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는 방아쇠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냥 동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돼요. 우리가 내쉬는 숨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습도가 바뀌어서 곰팡이가 피고요. 사진 좀 잘 찍어보겠다고 물을 뿌리면 그림의 색이 그대로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보존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바른 화학약품이 오히려 암석 표면을 부서지게 만들기도 해요. 뭐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아름다운 작품 좀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인티드 케이브라는 곳인데 추마시 원주민들의 영적인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보이시나요? 1900년대 초반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낙서들입니다. 이 신성한 예술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겨놓은 거죠.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개별적인 인간의 활동을 넘어서서 아예 전지구적인 위협이 암각화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처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가 발견된 이런 열대 지역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에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암각화들이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막 가뭄이었다가 폭우였다가 극단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바위 틈에 스며든 소금 결정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해요. 이게 바위 안에서 계속 미세한 충격을 주는 거죠. 결국 바위 표면이 이 힘을 못 이기고 그림과 함께 그냥 통째로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인류 최초의 예술 기록은 바로 우리 세대에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만 없죠. 다행히도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또 지역 공동체들이 이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동굴 환경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술자들은 3D 스캐닝으로 원본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기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유산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공동체가 직접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정교한 복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기는 남아아프리카인데요. 보존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가이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조상의 유산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여서 장기적인 보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이 복제품의 효과는 이 숫자가 증명합니다. 60만 명 이상. 이게 프랑스 쇼베 동굴의 복제품이 문을 연 첫 해에만 다녀간 사람 수예요. 원본은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대중의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또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보존이냐 아니면 접근이냐 하는 그 오랜 딜레마에 대한 아주 현명한 해답입니다. 왼쪽이 연약한 원본은 이제 철저히 보호하고 오른쪽이 이 정교한 복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위대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래의 방식입니다. 이 예술은 혹독했던 빙하기마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대 인류의 시대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